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니아 타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내게 고백할 거예요 라는 주제로 4개의 파일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읽고 카드 파일을 고를 시간을 드릴게요. 1개나 2개의 파일을 골라주시고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이동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캐보션 목걸이의 기운을 따라 골라주셔도 좋습니다. 1번 말라카이트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내게 고백할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리딩입니다. 1번 분들은 상대방이 과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고백을 할 거라는 내용의 리딩이 될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람이 잊혀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모습을 암시하는 카드들이 여러 장이 있어요. 고개를 떨군 미망인 카드와 얼굴을 가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외형적, 내용적인 특성을 각각 카드로 알아볼게요. 왼쪽에 가운데 첫 번째 카드로 상대방의 외형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힌트가 되는 카드 중에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아이 카드가 나와 있고 영원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피터팬 증후군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겉으로 볼 때 상대방은 철부지 같기도 하고 해맑고 밝은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매일이 새롭고 즐겁고 어쩌면 깊은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젊게 어리게 살다 보니 동안일 수도 있고 또 책임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랑 함께 있으면 이걸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구나. 이분의 시각을 빌어서 같이 즐겁기도 하고 열정이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주변에서 약간은 챙겨줘야 하는 의존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도 모성애를 유발하면서 매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형의 스타일은 엔지니어 카드가 나왔는데요. 너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건축가 카드이고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람, 기계 같은 사람, 해결책을 굉장히 잘 찾는다고 합니다. MBTI 유형으로 본다면 영원의 I 카드는 NT 유형, 그리고 건축가 카드는 ST 유형이 먼저 떠오르네요. 좀 공대남 느낌이에요. 카드의 남자는 표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공감보다는 해결이 먼저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결과보다는 기계적인 해결책에 주로 의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페르소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겉으로는 밝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마음적으로는 이성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맨 위 왼쪽에 심볼론 카드를 볼 텐데요. 이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무의식은 본인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의식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밝혀져 왔습니다. 먼저 미망인 카드입니다. 문제점 카드로 나온 카드인데 슬픔에 빠져있다라고 해요. 버려졌다는 생각, 외로움, 또 애도하는 시간으로 보여지고 이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상대방의 무의식에서 느끼고 있어요. 두 분이 헤어지신 관계라면 여러분과의 이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옆에 카드가 해결책 카드인데 열렬한 사랑으로 잊어질 거라는 사랑이라는 카드가 해결책으로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서로만 보는 사랑을 다시 하는 것으로 자신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리딩할 카드에도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뉴 러브라는 카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상대방 자신도 알고 있는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원석 아래에 있는 카드고요. 첫 장의 카드에
용기를 시험한다는 카드. 자신이 도전해야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과거 카드에 이런 카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이분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천천히 도전을 하면서 용기를 테스트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보여져요. 현재 자리에 이분의 의식은 기다리고 뜸을 들이는 서스펜스 카드, 팽팽한 느낌도 있고요.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응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쉬어가는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시소 위의 남녀가 무게가 한쪽이 기울어진 채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썸 타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요. 서로 밀당하는 느낌도 들고요. 누가 마음이 더 큰지. 그런데 상대방은 마음이 자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의 무게가 더 무겁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이분의 의식으로 가본다면 새로운 사랑 에너지라는 하트가 달린 핑크색 컵이 하늘을 나는 카드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썸을 끝내고 사랑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 같아요. 마음을 고백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고백은 언제 들으실 수 있는지 왼쪽 하단의 카드를 보면 제가 이번에는 한 장마다 하루의 텀으로 뽑아보았기 때문에 1번 분들에게는 좀 사흘의 카드가 좀 짧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래도 리딩을 해볼게요. 이론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첫째 날에는 시소와 비슷한 저울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 썸의 그런 느낌이요. 상대가 내 마음의 크기와 같은지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느낌이에요. 둘째 날의 카드에는 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께 집중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질문도 자주 할 것 같고요. 꽤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너무 빠른가 싶어서 거리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넷째 날에는 감정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픔의 마지막을 애도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고통의 끝에 다다르면 카드에서처럼 해가 뜨고 모든 게 변하거든요. 그런 날을 이분이 곧 치유를 하면서 맞이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럴 때 뭔가 다운된 느낌이 들거나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다면 좀 마음 넓게 받아주시거나 이분을 많이 좋아하신다면 위로의 말을 해주신다면 곁에 있어준다면 상대방이 더 마음을 빨리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흘간의 감정의 흐름으로 아픔의 클라이막스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랑의 컵카드는 그 이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리딩에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상대방의 적극성, 행동의 카드를 본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상대의 모습, 과거로 역진행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돌진을 하는 모습일 수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어쩌면 육체적인 어필을 많이 했다던가 본능적인 빠른 진도로 다가왔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볼론의 아까 사랑 카드에서 나체 연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을 읽어볼 수 있어요. 속도 조절에 관해서 미숙한 모습을, 그런 행동을 과거에 보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카드에는 달 카드가 보여져서 이분이 마음을 숨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밝고 즐거운 사교적인 아이 같은 모습 속에 정작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시소와 저울이 나왔던 카드 해석과 동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오픈하지 않고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라고 잠시 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상대방은 건축가의 성향을 가진 만큼 계획성이 있을 것이고
헷갈릴 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본인이 원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 카드에는 솔직한 마음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선 카드가 나왔는데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오픈하진 않고 과거 얘기는 뺀다던가 마음의 반만 표현한다던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같이 마음을 확 열지는 않는다. 달에서 태양 카드는 음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랑 에너지 핑크컵 카드가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모두 오픈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긴 리딩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카드 메시지 읽어볼게요. 먼저 네버엔딩 스토리 카드. 상처받는 관계는 이제 놓아주라는 카드가 나왔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과거 연인에 대한 그런 감정이 더 이상 없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해결해야 될 이슈가 없을 때는 상대에게 필요한 메시지나 전해줘야 할 말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옆에 카드에는 보물섬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직감이 보물을 찾게 하는 레이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게 되며 상대와의 관계는 이미 보물이고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상성인 좋은 관계라고 해요. 만날수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프레나이트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내게 고백할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리딩입니다. 이번 분들은 상대방의 성격이 좀 강하게 드러나는 카드가 많습니다. 이 리딩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내면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상대방의 외형적, 내형적 특성을 각각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카드 왼쪽 가운데 카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를 보면 하인이라는 제목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면이 있다고 해요. 자신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남들보다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봉사활동에 취미를 가졌거나 종교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영적인 쪽이 아니라면 상담이라든지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분이 이런 서비스 정신을 발휘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완전 자발적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을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누르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보이는데 희생이라는 건 나는 이득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이는 상대방과 동등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과하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옆에 카드인 내형적인 스타일을 보면 파란 배경에 환한 구름 사람이 심술궂은 표정으로 입바람을 불고 있거든요. 내재된 속마음에서는 왜 나만 맞춰야 돼? 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친데레 같기도 해요. 그럼 안 도와주면 될 텐데요. 다른 배치에 전투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공격성이 높고 우호성이 낮은 남자의 특성, 물론 여자들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특징이고요. 우호성이 높을수록 친근하고 좋은 거고 다수의 관계나 연인 관계가 무탈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공격성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인류가 유지되어 왔고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전투력이 있는 남자들이 공격성이 있는 남자들이 더 낫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보호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길었는데 상대방은 겉으로 보기보다 강한 성격을 가졌고 투덜거림으로 그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구름 카드는 비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가볍게 말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도 아닐 거를 쌓게 되다 보니까 뒤에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반항심이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아이같이 심술을 부릴 때가 있고요. 이렇게 양면적인 부분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페르소나는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면이라고 하죠. 이분 역시 착한 마음에서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뭘 가졌느냐 보다는 그걸 다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맨 위에 왼쪽에 심볼론 카드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볼게요. 무의식은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의식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밝혀져 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투라는 카드, 본인의 공격성이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에서는 조금 더 다스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그런 감정이죠. 오해도 많이 살 거고요. 이분은 적과 전투를 하듯 인생을 살아왔고 경쟁심으로 좋은 대학을 갔거나 직업이 좋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군분투할수록 사실은 자신과 싸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점점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건 자기 학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분의 숙제이자 아킬레스건이었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키라고 해요. 그리고 해결점으로는 무조건 참는다거나 누군가가 다른다거나 성질을 돋군다는 거는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앞으로 더 알아나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내면 아이의 주장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나이스하게 밖으로 표출하는 법을 깨닫는 것, 그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거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는데 잘 안 됐던 것들을 이제는 내면 아이를 참고 참아서 호구가 되지 않도록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대화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내면 아이와 이미 성인이 된 자신의 대화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해요. 이건 모두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상대방 자신도 알고 있는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원석 아래의 카드들이고요. 첫 장의 선 카드에서는 본인 중심적인 아이 같고 내가 나다라는 천상천하 유효독존의 카드입니다. 두 분이 어떤 데이트나 만남을 좀 진행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티키타카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 내 얘기가 메아리같이 돌아오고 나홀로 좋아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할 때는 다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는 이분의 의식 카드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하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방어적인 카드로 쓰이긴 하는데요. 조금의 선긋기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나쁜 의미는 아니고 두 사람 각자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해 보려는 마음으로도 읽혀집니다. 지킬 건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것 역시 세련된 화합이나 감정적인 공감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자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분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본다면 컵 10개의 카드. 키워드는 애정생활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저는 이 카드를 자신의 마음을 분배하는 법을 조절해 간다라고 봤거든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카드는 이번에는 생략을 했지만 조언 카드에서 엿볼 수 있는 게 어쩌면 여러분은 이분과의 이별을 염두해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포기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과 타이밍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애정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 파일의 분들 역시 상대방이 변하길 원하신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성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상대방이 윗바닥부터 자신을 조금씩 깨닫고 표현을 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더 커질 거라는 의식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고백은 언제 들으실 수 있는지 왼쪽 하단의 카드를 보면 제가 이번에는 한 장마다 하루의 텀을 두어서 이번 분들의 첫째 날 연락운을 보면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 있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늘 상대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날 자신의 마음을 얘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날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둘째 날에는 조금 더 비중이 큰 메이저 카드로 이분의 생각의 전환, 그간 갇혀있던 시각에서 벗어나거나 반대편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의식의 전환이 온다고 보여져요. 내가 보고 있던 것들이 너무 치우쳐 있었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론이기 때문에 가볍게 봐야 되겠지만 깨달음은 일상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일째 카드에서는 완전한 재탄생의 카드, 죽음의 카드인데요. 좀 무서운 카드지만 재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서 저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 카드가 가장 재회에 어울린다고 보여지고 지금 썸을 타는 관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의 적극성을 보는 행동의 카드들을 읽어볼게요. 오른쪽 하단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나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을 만나서 조금 당황하고 어떻게 차분해져야 되는지 이분도 당황스러웠다라는 느낌이에요. 잔잔한 마음에 돌이 던져진 그런 느낌이고요. 이분의 연애 경험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고집이 좀 센 편인데 자신이 흐트러지는 게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이분의 느낌은 뚝딱거리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느낌도 드는데 상대방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감정이 더 크다고요. 현재의 행동력의 흐름 카드는 옆의 카드인데 검을 들고 자신을 방어하고 있어요. 약간 반항하듯이 위에서도 반항아 카드가 나왔었는데요. 이 야상의 늑대 같은 흐름이 느껴지는데 이런 감정이 뭔지 낯서니까 일단 가까이 두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경험이 없는 사회화가 필요한 그런 정서적인 거리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미숙한 자신을 들킬까봐 그런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 옆에는 미래 카드인데요. 자기 자신의 한계의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이분이 스스로 사랑이라는 감정, 애정을 인지하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려면 해치지 않고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이분을 많이 좋아하신다면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떠오르는 게 첫째로 이분을 과감하게 떠나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지속적인 애정을 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들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단호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리딩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카드 메시지 읽어볼게요. 맨 위 중앙에 밀크 앤 허니 카드. 여러분에게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열정적인 로맨스도 가능하고요.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겪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상대의 미래 카드에도 10개의 컵 카드, 비슷한 카드가 나와 있었죠. 사랑의 완성, 감정의 최고치 그런 카드였고요. 그리고 허니 밀크 카드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카드는 반대되는 의미가 나와서 여러분이 혹시 상대방을 떠나려고 하신다면, 이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감흥이 없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새로운 시작도 언제든 가능하고 그 선택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해요. 먼저 희망의 카드를 보여준 것은 떠나기 위한 용기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가지 갈림길이 조언 카드에 나와 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리딩을 마치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문스톤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내게 고백할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리딩입니다. 3번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이중적인 면이 많거나 숨기는 게 많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관점이 좀 남다르신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드를 해석해 드리면서 힌트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의 왼쪽의 카드 2장 중에 왼쪽 카드부터 볼게요. 이분의 외형적인 드러나는 스타일은 원수 카드가 나왔는데요. 복수천사라는 번역이 좀 이상한데 정의의 사도라고 합니다. 인상이 날카롭거나 센 분들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의 카드에서는 저울이 2번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은 이 부분이 이 인물의 강한 성향임을 알려줍니다. 사회적으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향일 수가 있고요. 이분 삶의 역사에서 혼자 힘으로 버텼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기업과 부조리에 맞서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이분만의 신념 같은 게 자리 잡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분의 자라온 환경을 알아본다면 찾게 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성향이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옆에 카드는 내형적인 이분의 스타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세 보이실 텐데 내면에는 사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로 여제나 전도사, 영적으로 전도를 하는 역할의 캐릭터인데요. 구원하는 목사님 같은 카드가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센 캐릭터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일 확률이 크다고 보이고요.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성향은 냉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선한 의도를 가진 초월적인 성향의 본래 모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맨 위에 왼쪽에 심벌론 카드로 이분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가진 무의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무의식은 본인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의식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밝혀주고 있죠. 문제점 카드에는 왼쪽 상단에서 두 여인이 서로 마주보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관계에 문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분의 경쟁의식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은 아직 발전되지는 않은 사이로 보여지는데요. 첫째로는 상대분의 생각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존심이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연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질투심이 마음을 흐리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힌트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행여나 누가 있을까봐, 접근할까봐, 그리고 그것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철저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경쟁 속에 던져져서 살아오면서 단단해진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옆에는 해결점 카드에 유혹자 카드, 드라큘라가 매력적인 모습으로 꼬심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해결점은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은 생각이 많고 스스로의 감정에는 둔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면에는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에 한해서 강한 집착과 중독적인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런 텐션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쟁취하는 것. 여러분께 행동을 해서 얻어내는 게 해결책이라고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분의 이중적인 태도가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이 부분이에요. 대의를 위해서 본인을 바치는 것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지만 애정 앞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숨기다가 집착으로 가거나 질투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선 느껴지는 것과 보여지는 게 달라서 혼돈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상대방 자신도 알고 있는 본인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원석 아래의 카드고요. 과거 자리의 저울 카드. 이분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계획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왜 나를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또 자신의 마음의 크기를 계속 확인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감정에 동감하고 그게 약점이 되다 보니까 확신을 빨리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죠. 상호적이라는 그런 관계의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의 이런 내면을 이해해 준다면 점수를 크게 딸 수가 있고 상대방을 안심시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의 캐릭터가 강한 반면에 또 단순하기도 해서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 게 많아서 좋습니다. 그 옆에 카드로 가보면 느린 진전이라는 카드, 현재 상대의 의식적인 마음인데요. 이분은 천천히 가는 것을 선호해요. 발전이 조금 느린 것을 더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이분에게 신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잔잔하게 일상에 젖어드는 진행을 원하고 이분의 마음도 천천히 타오르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독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반응을 한다거나 이분을 이끌거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이분과의 관계를 조금 더 타오르게 하기에 좋은 땔감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확실히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미래의 이분의 의식적인 부분을 보면 무모한 도전, 대범한 도전이라는 모습의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결혼 정년기나 그 시기를 넘기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결혼이라는 챌린지에 도전을 한다던가 단기 연애만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가볍게 연인 관계를 많이 맺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장기 연애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 등 어떠한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힘있게 달려가는 여자의 모습에서 발끝에 힘을 주는 모습이 있는데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고백은 언제 들으실 수 있는지 왼쪽 하단의 카드를 보면 제가 이번에는 한 장마다 하루의 텀을 두어서 3번 리딩에서는 그래도 사흘이라는 기간이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첫째 날에는 관찰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을 이 관계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꺼이 나무에 매달린 이 고양이는 사색 중이거든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모습입니다. 이틀째 카드에서는 집착의 카드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이 더 깊이 애착하게 되는 형태, 집착이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드라큘라 카드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에게는 집착과 상상, 또 망상이라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부각되는 날이 된다고 보입니다. 아닌 척해도 여러분의 일상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일 거예요. 질문도 많아지고요. 셋째 날에는 표현력이 늘 거라고 보이고 연락하지 않는 중이라고 하신다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과 화해의 카드이고요. 연인끼리의 감정을 공유하는 카드기도 하고 고백 카드로도 확장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백받기에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서로의 잔을 부딪히면서 약속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넷째 날에도 상대의 의지가 솟아오르는 열정의 시작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매력을 찾는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시작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적극성, 즉 행동의 카드들을 본다면 오른쪽 하단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시야가 좁고 사람에게 기대감이 크지가 않았어요. 힘든 경험들로 인해서 단단해졌을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상처도 같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시키고 난 혼자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이렇게 외로움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주시거나 표현해 주시지 않았다면 시작이 조금 어려운 그런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력은 당연히 어려웠겠죠. 꺼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마음과 상태라고 보여져요. 현재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설레임과 즐거움을 알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즐기게 되는 모습이 축제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술자리인 것처럼도 보여져요. 밥이나 술을 함께하는 그런 데이트. 좋으면서도 어색한 모습도 보여져서 여전히 뚝딱거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기분 좋은 상태라는 것. 데이트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 시간을 충분히 즐거워한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옆에 미래의 행동력 카드를 보면 마음이 커지는 상대방의 그림이 컵을 든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 갖거나 소유하기보다는 지켜주고 온전히 여러분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대의 마음을 은은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도 좀 느낄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다 라고 합니다. 긴 리딩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카드 메시지 읽어볼게요. 맨 위에 중앙에 카드인데요. 첫 장으로는 싱커 카드. 전략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도 상대방과 비슷한 점이 있으신가 봐요. 관계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에는 파트너를 선택할 때 원하는 방향보다는 공통점을 보라고 합니다. 같은 점이 있는 상대가 지금 여러분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해요. 같은 점을 찾으면 친밀도가 높아지고 또 애정을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여러분께도 지금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되게 같다라는 말이 가까워지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파란 그림의 라운드 앤 라운드 카드, 돌고 돈다는 윤회와 같은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조언 카드 같아요.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 또 같은 사람이 반복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전부터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반복해서 체험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전과 다른 배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배움과 자격을 갖추셨을 거예요. 해답을 얼마만큼 찾아내는지에 따라서 이번에 만남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려요. 4번 레브라도라이트 파일을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내게 고백할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리딩입니다. 4번 분들은 카드의 농도가 짙어서 썸 단계나 막 알게 된 이성보다는 나와의 역사가 있고 깊은 관계였던 사람과의 관계, 또 시간을 가지고 계신 커플이나 헤어진 커플의 재회에 관한 리딩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외형적인 스타일을 보면 가운데 위치한 파더 카드가 먼저 나왔고요. 아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성애, 모성애가 많아 보이는 사람, 용기가 있고 또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큰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사람을 보살피는 리더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 가족애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잔소리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애정 표현의 척도가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표면적인 이분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내용적인 스타일을 보면 이분의 내면 속에는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죠. 이분은 유혹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크고 또 미각, 시각 등 오감이 발달되어 있어서 감각적인 쾌락에도 좀 탐닉하는 취향이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맛있는 음식, 예쁜 사람, 또 관능적인 행위 이런 데 약하죠. 그리스 신화에도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신들이 주로 나오고 애정서가 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술도 자주 등장해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유혹에 약하고 본능적인 욕구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순수한 이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나이와 상황에 좀 넓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상대나 나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맨 위에 왼쪽 카드, 심볼론 카드로 이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무의식은 본인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의식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밝혀지고 있죠. 문제점 카드에는 이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힘든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부담이라는 카드고요. 일단 너무 고단해 보여요. 상대방의 상황이 책임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도 보이고요. 상대방이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미안한 행동을 먼저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고도 보이고요.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카드로 나오고 있고 카드 속의 인물은 시지프스 신화 속의 시시포스 왕이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끝나지 않는 고행을 반복해야 하는 힘든 상황,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와의 관계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옆에 고해라는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해결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돼서 왼쪽 카드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여기까지 본다면 외도나 바람 등 이성 문제로 인해서 작고 큰 실수로 인해 둘의 만남이 이제 즐거운 만남이라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져 버렸고 또 개선이 되려면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상대방 자신도 알고 있는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원석 아래에 있는 카드고요. 과거의 자리에도 충격적이거나 타격이 큰 사건이 두 분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워 카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관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그런 외부의 사건, 내가 손쓰기 어려운 그런 통보를 받을 때도 나오고요. 이 카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일 때가 많은데 이별 통보를 받거나 관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좌절했고 이제 이 탑이 무너지면 재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의 끝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현재 마음으로는 스타 카드, 먼 거리가 되어버린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감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매력있고 빛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늘의 별은 멀리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본다고 할 수 있고요.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SNS 등으로 여러분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거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멀어져 버린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고 또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미래 카드에는 지나간 과거를 놓아준다 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카드는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형벌을 받는 시시포스의 카드처럼 매일매일 스스로 떠올리고 벌받기를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게 여기서 나아가는 길임을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인정이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카드에서 체인지, 과거를 놓아주고 용서한다. 나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회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방향은 좀 더 건설적이고 한 걸음 나아간 형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고통에만 잠겨 있다면 나 아닌 타인과의 교류 자체는 독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면서 여러분이 없이 혼자 있으면서 견뎌내고 객관적으로 내가 좋은 이성이었는지 돌아보고 성장해서 나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해요. 나 이만큼 변했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파일에서의 리딩은 고백이 고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분의 진정성 있는 그런 말들을 언제 들으실 수 있는지 왼쪽 하단의 카드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는 한 장마다 하루의 텀을 두어서 4번 리딩에서는 사흘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기간을 뽑은 것 같은데 하지만 리딩은 해볼게요. 첫 장으로 첫째 날의 카드에는 순수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남녀의 추억 카드가 보입니다. 전체적인 카드가 굉장히 딥하고 감정선도 무겁기 때문에 흐름으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적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하신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림 속의 컵들은 순수했던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갔던 장소나 대화가 기억이 많이 날 거고 잘해줬던 것,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 많이 그리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장의 왕카드 역시도 상대방이 이 관계를 놓지 않았고 여전히 여러분을 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영향력을 주고 싶은 마음, 돌보고 싶고 책임감을 놓고 싶지 않다 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카드는 4일째 그림인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열된 현재의 우리의 관계가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힘들다는 이별의 카드예요. 이후의 변화도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 4번 파일인데요. 자세한 것은 댓글 링크에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상대방의 적극성, 즉 행동의 카드들을 본다면 오른쪽 하단입니다. 죽음 카드가 먼저 나와서 받아들여야 했던 한 번의 이별, 죽음, 또 단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던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라고 하는데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담의 카드와 타워 카드와 이 죽음 카드를 같이 본다면 이 사람의 막막함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여러분이 이분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타협이 불가했던 이게 약간 삼각관계처럼 셋이 있는 그림인데요. 한 사람의 불청객이 있었다고도 보이고요. 만약에 삼각관계가 아니라면 온전히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에게 맞춰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면에서는 다소 수동적이거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보이고요. 4번 분들은 당장의 고백이 아닌 상대방의 그런 자신을 용서하는 시기를 거친 후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되는 마음은 4번 분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행동력의 미래 카드에도 큰 고민 후에 이제 자신도 한 발짝 움직이고 싶은 그런 감정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 달 정도는 두 분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황을 고통스럽게 이겨낸 후에 자신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치유의 여정을 보내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될 리딩에서 다룰게요. 긴 리딩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 카드 메시지 읽어볼게요. 맨 위에 가운데 차 모드라는 카드. 빗자루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께도 상대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동일한 카드들이 나왔어요. 앞에 리딩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빗자루가 보여서 여러분은 청소나 일 같은 보여지는 일상에 집중을 하고 열정은 잠시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실에 집중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카드도 청소를 의미하는 클린이라는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나누고 정리하고 환기시킬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다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맞는 것을 챙기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세요. 그래야 상대가 다시 고백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릴게요.